저는 올해 35살에 접어든 아기 엄마입니다. 남편을 25살에 만나 연애 4년 동안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그 끈질긴 인연의 끈을 잘라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결혼까지 했네요. 연애 때도 정말 많이 싸우고 절대로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면서 헤어졌는데 처음에는 남편의 사과와 끈질긴 구애와 노력으로 다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연애 때 자주 싸웠던 것은 남편의 급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급해도 그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소개팅을 몇 번 해서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봐서 약간의 비교를 하자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느려서 속이 터질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저도 보통 사람들보다 성격이 느린 편은 아닌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잘 맞는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저에게 일부러 맞춰줬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정도의 급한 성격일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이 견디기 힘들었는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그때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던 시점이라 고맙기도 해서 그것도 다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느린 사람을 보면 속이 터질 때가 있는데 남편은 저를 보고 속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데이트하다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꼭 싸우게 되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저는 아직 다 먹지 않았는데 이놈은 다 먹었다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게 태반이었고 제가 화장실 갔다가 화장이라도 고치고 나오면 성질을 내면서 빨리 나오지 뭐하냐 왔냐는 둥 하면서 데이트 중간에 싸우고 집으로 와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별 통보를 하면 그때서야 저를 풀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급한 성격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 저 또한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것이 아니기에 용서하고 다시 만났었어요. 그게 저의 실수였던 거죠. 그러다 정말 심하게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약속 장소에 1시간이나 늦게 가버린 겁니다. 분명 나올 때까지는 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전화도 두고 나오고 약속 장소에 가다가 접촉사고까지 난 겁니다. 간신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기를 빌려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고의 걱정보다 성격 급한 남친이 화가 많이 나 있을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그렇게 아무리 연락을 해도 남친은 며칠 잠수를 탔어요. 며칠이 지나자 기분이 풀렸는지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고 그날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남편의 급한 성격을 다 받아줘서 저 또한 성격이 남들보다 급한 편이기도 해서 이해가 가기 때문에 다 감싸 안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치더군요. 싸움의 절반 이상은 급한 성격 때문에 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람의 그런 성격을 바꿔보려는 작정도 했었기 때문에 강하게 나갔죠. 그런데 급한 사람이라 그런지 이번에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이별도 쉽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니 모든 생활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음은 쉽게 정리가 안 되어서 한동안 힘들었는데 시간이 가니까 자연스럽게 잊혀지더군요. 그렇게 이별을 한 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우연한 만남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은 게 다시 만날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어 있나 봅니다. 연애 때 서로 알아가고 있던 중이라 서로 많은 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 사귄 지 수개월 만에 헤어진 게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만난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저는 남친과 헤어진 뒤 이사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만 하다가 다시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죠.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다시 만나니까 그 힘들었던 기억을 잊고 또다시 저희는 어느새 다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제가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 계기는 남편의 성격이 많이 차분해지고 달라졌습니다. 다시 만난 후로는 전에 보이던 급한 성격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완전 고쳐지지는 않았고 가끔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고비가 있긴 했지만 스스로 인정하고 고쳐보겠다고 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의 실수를 또 하고 만 겁니다. 이 사람 알고 보니 그동안 저와 결혼하기 위해 참아왔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결혼하고 1달 반 살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결혼하고 딱 한 달 반 즐거웠고 사는 동안 여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하필 나이도 있고 해서 임신 계획도 일찍 세웠는데 임신까지 되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는 그놈의 급한 성격 때문에 싸움이 또 시작되었던 거죠. 결혼하고 임신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했는데 이놈의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급한 성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퇴근 시간 전에 다 차려놔야 됐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가져다 줘야 됐어요. 저는 임신한 상태여서 그런지 예민해졌고 모든 것을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서 이혼도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아이도 낳지 않을 거니까 이혼하자고 했더니 싹싹 빌면서 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먹어보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심각한 급한 성격이라 각서까지 받고 다시 살았죠. 그렇게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잠잠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좀 변한 줄 알았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군요. 날이 갈수록 외출을 하거나 시댁을 가야 될 때도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본인만 챙겨서 현관문 앞에서 언제 나오냐고 재촉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기 용품도 챙겨야 돼서 더 바쁜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저런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딪히기 싫어서 간단한 것은 전날 챙겨두고 잡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라는 게 생기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급하니 속으로 욕을 하면서 서둘러 준비해서 나가려 하는데 마침 아이가 응가를 싼 겁니다. 어차피 아기 엉덩이를 씻겨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해결을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놈이 글쎄 차에서 갈고 시댁에 도착해서 씻겨주러 가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 가려면 차로 무려 1시간이나 걸리는데도 말입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시부모님 또한 두 분 다 급한 성격인 사람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아니 아무리 자기 부모 비위 맞추겠다고 자기 딸아이 엉덩이 걱정은 안 하고 세상에 차에서 갈거나 시댁 가서 하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남편이 화를 내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거실에 신발까지 신고 들어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욕을 하면서 네가 이렇게 굼뜨니까 내가 욕먹는 거 아니야. 아니 애가 똥을 쌌는데 어떻게 해 그럼. 그냥 가서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생각해봐. 네가 차 타고 가다가 급똥 쌌어. 그냥 앉아서 1시간 간다고 생각해봐. 상상조차 하기 싫지 않냐? 그만해 하고 성질을 냈더니 이것이 겁을 상실했는지 야 너 혼자 가. 나 안 가. 지금 가도 또 늦었다고 엄마 뭐라 하는 거 듣기 싫어. 넌 네 새끼보다 엄마 잔소리가 더 중요해? 그리고 내가 굼뜨는 게 아니고 네가 성질이 급한 거야 미친 새끼야. 애기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굼뜬다고 하도 성질을 내서 누르고 누르다 똥기저귀를 남편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순간 똥기저귀를 맞고 고함을 지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안고 말했어요. 너 한 번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혼이야. 했더니 신발을 신은 채 화장실로 가더군요. 이놈은 화장실로 들어갔고 결국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댁에서는 저의 전화로 계속 전화가 오더군요. 시부모님들도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게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안 받으려고 하다가 받았더니 시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시부모랑 약속을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지.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싸웠다고 말을 했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저희 지금 출발하면 너무 늦을 것 뻔하고 가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다음에 갈게요.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와서 혼날 일 있으면 혼나야지. 피한다고 될 문제냐? 하는 겁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이렇습니다. 항상 시댁에 몇 시까지 오라고 약속 시간을 딱 정해주십니다. 정해주신 시간에 늦으면 들어오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번 일뿐만이 아닙니다. 시댁은 다들 번깃불에 콩을 구워 먹은 사람들밖에 없는가 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거기다 제일 성질 더럽고 성격이 제일 급한 남편놈. 이들과 같이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시어머니는 자꾸 하나만 시키지 않고 한꺼번에 시키면서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거기에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일 처리를 못하면 아직 말도 못하는 손녀에게 제 흉을 보면서 네 엄마 왜 저렇게 굼뜨냐고 답답해 이러시고
시어머니도 남편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날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저 행동이 보통 사람들보다 진짜 빠른 사람들입니다. 친구들이 인정하는 성격인데 시댁 사람들은 급해도 너무 급합니다. 정말 욱하는 성격의 여자였으면 벌써 이혼을 해도 진작에 했을 겁니다. 남편의 급한 성격 외에 더러운 성질 빼고는 성실하고 돈도 잘 벌기 위해 버텼는데 돈이 다는 아니더군요. 저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자만 보고 살 사람이 아니라 그런지 자꾸 힘들 때마다 이혼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고 곁에 있었던 것을 모르는 것 같길래 일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낮에는 겨우 참고 넘겼는데 저녁에 다 같이 술을 먹고 있는데 또 저를 안주 삼아서 얘기를 시작하더군요. 뭐 다 먹고 구석에 앉아있는 사위는 두고 준비하느라 못 먹다가 겨우 먹고 있는 저한테 이것저것 시키길래 참았던 화가 터져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심부름을 시키니 술도 별로 먹지 못했지만 그냥 술 취한 척을 해서 개망나는 짓을 해버렸습니다. 일부러 어머님이 아끼고 아끼시던 그릇을 들어 싱크대에 있는 힘을 다해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맛깔스럽게 욕도 좀 했어요. 저를 개라고 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님이 아끼는 양주를 들어 싱크대에 던져버렸어요. 순식간에 한 행동에 아버님은 한 걸음에 달려와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때 남편놈이 막더군요. 어머님 아버님을 간신히 말려서 다행히 무사할 수 있었어요. 시누이도 시동생도 저를 보고 한 소리를 하길래 쌍욕을 날려줬어요. 시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고 저희는 그날 시댁에서 쫓겨나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남편은 택시 안에서 있는 짜증 없는 짜증을 내는데 모르는 척했죠. 그날 이후로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갔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술자리에서 제 얘기는 하지 않고 제 눈치만 보더군요. 이 일 말고도 정말 이런저런 일로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어서 많이 울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이러니까 저도 참아지지 않더군요. 결국 그날 또 터진 거죠. 시댁에 안 온다고 뭐라고 하시는 시어머니한테 저 오늘 못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늘 오던 아들네가 갑자기 못 온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너 내가 네 집 갈 거니까 기다려라 하더군요. 성질 급한 시어머니 전화를 못하고 저희 집에 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서둘러 근처에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한테는 아주 급한 일이 있으니까 서둘러 오라고 전화를 했더니 남편놈이 옆에서 듣고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더군요. 왜? 니들이 나 잡겠다고 하는데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아, 그래서 지금 형님 부른 거야? 왜? 난 부르면 안 돼? 너도 불리하니까 항상 네 엄마 불렀잖아. 그때 상황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난 오늘 너랑 끝장 볼 거야. 라고 했더니 비겁하게 애는 못 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애 때문에 또 참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 너도 이혼 생각했다는 거네. 좋아. 이참에 그 질긴 인연의 끈 오늘 끊어버리자. 서로 말다툼이 어느새 행동으로까지 가게 되면서 서로 치고받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 오빠가 먼저 도착을 했고 저희 오빠는 저의 몰골을 보고 남편 새끼 멱살을 잡았고 남편 새끼는 침묵만 하고 있더군요. 너 이 새끼 여자도 때리는 새끼였어? 너 내 동생 눈물 나게 하면 더는 피눈물 나게 한다고 했는데. 남편은 쫄아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자기 엄마가 오자마자 돌변을 해서는 오빠한테 나 저런 거 하고는 더 이상 속 터져서 못 사니까 데려가고 애는 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제 본색을 보이는구나. 너 기다려. 내 친구 중에 경찰 변호사 다 있는데 한번 오늘 끝까지 가보자. 했더니 갑자기 시어머니는 저희 오빠에게 사돈 살다 보면 다 싸우고 하는 법인데 이런 일로 크게 만듭니까? 하면서 오빠에게 살살거리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 그만하시죠. 저 이제 못 살아요. 아닌 건 아닌 건데 2년 어쩌고 저쩌고 하고 엮인 게 지금 이런 일을 초래하게 되었네요. 다시는 후회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했더니 애는 못 준다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나오나 저도 강하게 나가봤어요. 그러세요? 저도 나중에 새 출발하려면 그게 좋겠네요. 그랬더니 원하던 답이 안 나와서 그런지 아니다. 그냥 네가 데려가라.
우리 아들도 다시 장가 가려면 애 없는 게 낫겠구나 하더군요. 저런 인간들이 애를 가지고 저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더군요. 그날 오빠도 있고 해서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말하고 일단 오빠랑 같이 그 집을 나왔네요. 친정에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가만 안 둔다고 하시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아버지가 그놈 회사에 갔던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망치를 들고 가셔서 뽑은 지 얼마 안 된 그놈의 차를 아작을 내고 오셨더군요. 그 차로 말할 것 같으면 남편놈이 자기 자식보다 아끼는 그런 차거든요. 그걸 아시고 아버지가 때려 부수고 왔어요. 아직 이혼 전이라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놈이 아버지를 고소하면 저도 끝까지 이혼해주지 않고 그냥 별거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놈은 성질을 못 이겨서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질긴 인연의 끈을 그렇게 잘라냈네요. 성격이 급한 나쁜 새끼랑 헤어지고 느긋하게 살게 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늘 쫓기는 듯 여유를 즐기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도 예전과는 다르게 성격이 차분해지고 일도 다시 시작해서 가장이 된 저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오빠의 도움을 간혹 받으면서 홀로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네요. 그놈은 한 번씩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꺼지라고 하고 전화도 차단하고 살고 있는 집도 이사하면서 알려주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수소문해서 다시 연락이 올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 질긴 끈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네요. 그놈의 급한 성격 때문에 정말 사는데 걸림돌이 되긴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 반 연애하고 결혼한 지 이제 1년 3개월 된 28살 여자예요. 남편은 31살이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은 없는데 제목대로 거지근성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일단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 각자 수입은 각자 관리합니다. 남편은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 4천이 조금 넘고요. 저도 결혼 전에는 직장 다녔는데 야근도 많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직장 그만두고 결혼하기 몇 달 전부터 강남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해 월 수입 2,800 정도 나옵니다. 매달 조금씩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대략 연봉으로 9천에서 1억 사이로 볼 수 있겠네요. 저희 시댁과 차이점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시고 부동산 쪽으로 자산이 조금 되시는 편이에요. 반면 시댁은 홀어머니의 개념 없는 남편 위로 누나 한 명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57살이고요. 식당일 하시다가 남편 대학 졸업하고서 그만두셨고 아들한테 생활비 내놓으라는 분이세요. 남편이 매달 100만원씩 붙입니다. 명절, 생신, 어버이날 따로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요. 하루라도 생활비 드리는 거나 자신이 받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월급날이 되면 득달같이 전화가 와서 돈 떨어졌다는 소리 하십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어머님과 동생과 일도 가족이라는 게 안 믿어질 정도로 성실하고 인간적으로도 문제없는 사람이에요. 남편 중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대학교 이후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학비를 냈고요. 대학에 들어와서도 편의점, 식당 가리지 않고 알바해서 자기 힘으로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결혼할 때도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결혼자금 전부 해결했고요. 남편이랑 저는 사이도 좋고 서로 많이 사랑합니다. 시댁 때문에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저는 그런 남편이 정말 안쓰럽습니다. 남편이 안쓰러울 만큼 시댁은 점점 더 싫어질 것 같고요. 반면에 시누이는 그냥 되는 대로 생각 없이 남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개념 없이 삽니다. 이제 25살인데 그냥 포기한 상태고 저런 동생이 있다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고요. 남편한테 듣기로는 고등학교 때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한 번 강제 휴학했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서 결국엔 퇴학당했다고 하네요. 자퇴를 했대요. 그러다가 20살 때 겨우 검정고시 치르고 수능을 봤고요. 삼수 끝에 23살에 수도권 2년제를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5살 되어서 겨우 졸업해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냥 화나고 답답한 마음에 생각나는 일들 몇 가지만 적자면 남편과 연애할 때 밖에서 시누이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명품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3번째인가 만났을 텐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가방이 150만 원이 넘는 가방이었는데 저번에 봤을 때 그 가방 메고 있더니 그걸 또 메고 나왔냐면서 똑같은 거 매번 매면 질리지 않냐고 언니 능력 되니까 다른 거를 새 거 사고 그건 자기한테 중고로 팔으라고요. 정말 어이없었던 건 자기한테 팔라면서 액수가 제 기억에는 35만 원이었었던가 그랬어요. 명품백 중고로 사본 적도 팔아본 적도 없지만 그 값에 사고 팔만한 가방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연애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라 그냥 웃고 넘어갔지만 기분은 정말 나빴습니다. 또 결혼할 때도 크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입니다. 잠실에 35평짜리 아파트고 20억 정도 돼요. 그때 저희 남편이 모은 돈으로 혼수를 하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한다는데 저는 그냥 형편대로 하기로 했고 집값에서 10% 정도 해온다는데 그 반도 안 되게 해왔을 때도 별로 기분 나쁘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인 거 아니까 그 혼수로도 충분했고요. 저는 집을 제가 사왔기 때문에 예단은 안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그랬고요. 서로 주고받을 예물만 적당히 하자고 했고 당연히 꾸민비도 안 받았고요.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저도 아니고 저희 엄마한테 연락을 하셔서는 주변에서 보는 눈이 있으니 형식적으로라도 예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며 형식적으로 100만 원 요구하셨습니다. 거기다 시누이 명품백까지 하나 얹어서요. 황당해 하는 저희 엄마한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는 말까지 하셨네요. 저희 부모님 솔직히 결혼할 때 남편은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시댁은 달가워하지 않으셨는데 잘못해서 파혼을 할 뻔했습니다. 남편이 그거를 알고 집에 가서 한번 뒤집고 와서야 겨우 마무리가 되었죠. 참고로 시댁은 경기도 군포, 친정은 서울, 신혼집이랑 직장도 전부 서울이라서 결혼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제가 부담했고요. 남편 앞으로 오는 하객들의 12%만 받았어요. 청첩장은 남편이 했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며 남편이 해줬습니다. 근데 웃긴 건 남편한테 들은 얘기지만 결혼할 때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았으면서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전부 시댁에서 가져갔던 거라고요. 한마디로 음식비로 그냥 남편이 낸 거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시누이가 올해 2년째 집에서 빈둥거리다가 올해 5월에 겨우 취직을 했습니다. 군포에서 강남까지 교통비 빼니까 남는 것도 없다고 관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토요일에 시어머니가 시누이와 같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여기서 살림을 합치자는 말씀이시더군요. 살림 합치면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붙여주는 것도 안 줘도 되고 살림을 시어머니랑 신우가 도와줄 거고 이제 곧 있으면 너희 아기 생길 텐데 그럼 시어머니가 집에서 봐줄 테니 걱정 없을 거라면서요. 게다가 더 어이없었던 건 지금 시댁 군포의 빌라 22평짜리 전세에 사십니다. 그거 시누이 나중에 결혼하면 혼수로 모아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는 결혼 전에 시댁과 친정에 문제 생기면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면서 어차피 그 집은 자기가 해준 거 아니니까 그걸 팔아서 신우 결혼 자금으로 주든 말든 관여하진 않겠지만 그 집 팔고 나서 저희 집으로 들어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그럼 생활비로 150만 원씩 달라십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신우가 학생이라고 해도 이제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직장인이 되어 수입이 있는데 안 드려도 될 판인데 더 달라고 하시니까요. 남편이 그랬어요. 신우 이제 돈 버니까 생활비 70만 원으로 낮출 생각이었다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신우가 그러더군요. 자기 회사가 강남인데 군포보다 잠실이 더 가깝고 방도 하나 남으니 그럼 자기만이라도 일단 여기서 좀 살겠다고요. 회사가 멀어서 몸도 너무 힘들고 연봉도 낮은데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남는 게 없다고 여기서 살면서 아껴서 결혼자금 모으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이 쫓아냈습니다. 그런 말 하려거든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어제부터 계속 전화며 문자가 오네요. 시어머니는 생활비 놓으라고 하고 시누이는 자기라도 여기서 지내겠다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물론 남편이나 저나 계속 무시하고 있고요. 남편은 저랑 이런 일로 불화가 생기느니 이 가족과 연을 끊겠다는 입장이에요. 바로 엊그제네요. 시어머니랑 신우는 제가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마 신우이 일 끝나자마자 시간 맞춰서 바로 오신 것 같았어요. 식사를 안 했다 하셔서 저희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솔직히 매장으로 직접 찾아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와 할 얘기가 있어서 온 거니 남편은 부르지 말라고 하시길래 남편한테는 전화로 오늘 좀 늦을 것 같다고 미안한데 저녁은 혼자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했습니다. 토요일은 그렇게 쫓겨나듯 가셨으니 표정도 안 좋으셨고 일요일에 하루 종일 문자, 전화 모두 무시했던 터라 무슨 소리를 듣게 될지 걱정도 됐지만 어쨌든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시댁에 100만원 주는 게 아깝냐고 음식이 세팅되자마자 어이없다는 듯이 따지듯 물으시더라고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생활비를 70으로 줄인다는 소리가 나오니 어머님, 다 아시겠지만 저희 수입 각자 관리해요. 어머니께 생활비 보내는 거 전부 오빠가 벌어서 오빠가 보낸 거예요. 오빠가 생활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저도 그때 알았어요. 걔가 왜 이러는 거냐? 너 때문 아니니? 그냥 그동안 너무 많이 준 것 같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작년까지 아가씨가 학생이어서 돈 들어갈 곳도 많았지만 이제 직장 생활하니까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언니, 저 그동안 학교 학자금 대출 받아서 다녔거든요. 솔직히 생활비 외에도 명절, 어머님 생신, 어버이날에도 30만원, 50만원씩 드렸고 저도 남편이랑 별도로도 드렸고요. 생활비 외에도 1년에 300만원 정도는 더 들었을 겁니다. 아가씨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안 했어요. 방학 때 알바 잘 구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알바는 못 사는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아빠는 없어도 엄마도 있고 집도 있고 대기업 다니는 오빠도 있고 돈 잘 버는 신우도 있는데 알바까지 해요? 언니는 나보다 쉽게 공부를 했죠. 알바도 안 했잖아요. 근데 나는 언니보다 공부할 것도 더 많고 다니면서 알바까지 해요. 니들은 생활비 200만원이 엄청 큰 돈인지 아나 본데 그 돈으로 생활하기 빠듯하다. 그걸로 돈이 남아서 얘 등록금까지 낼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정말 너무 세상을 모르네. 앞으로 등록금비만 1000만원이 넘는데 근데 생활비를 줄이다니 생각이 있는 거니?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냐? 앞으로 빚을 갚아달라고 했냐?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도와달라는 것 같은데 그딴 식으로밖에 행동 못하니? 안 그래도 박봉이라 나중에 결혼할 때 돈 부족할 것 같아서 빚 갚고 돈 조금이라도 모아오면 전셋값으로 좀 보태주려고 했다. 아들 엄마가 있는데 아들이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어차피 모실 거 좀 빨리 살자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아니면 너 애초에 모실 생각 안 한 거니? 그리고 너 결혼할 때 집 말고 해온 게 뭐 있니? 집 해왔다는 이유로 혼수도 안 하고 예단도 안 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지금 내가 사니? 네가 사온 집에 네가 사는데 왜 그것을 생색을 내려 하니? 네 남편이 그런 건 이해가 간다. 걔는 너 보기 괜히 민망하니까 미안할 수도 있으니까.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그럴 거야. 그럼 여자가 돼서 남편이 그렇게까지 행동해주면 옆에서 말리고 생각 있게 행동해야지. 너 우리 집 처음 왔을 때 옆에 서 있더라. 집안의 남자가 잘못되면 여자 탓인 거야. 한마디로 네 탓인 거야. 그리고 생활비 100만원 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돈에 욕심내지 마라. 너희 집에 한 달에 300만원씩 가져다 주는 거 다 알아. 우리는 100만원 주고 친정에는 300만원 주고 아무렇지도 않냐? 니들 생각하는 꼬라지가 안 됐다. 친정에 300만원씩 드리는 것은 카페 건물이 저희 부모님 건물이신데 부모님은 딸이 하는 가게라고 월세를 안 받으셔서 월세 250 정도 용돈 개념으로 50만원 합해서 300만원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거니? 우리랑 같이 살 거야 말 거야. 오빠가 싫다는 것도 겉으로만 그러는 거니까 언니가 같이 살자는 식으로 얘기해요. 솔직히 지금 회사 그만두고 싶은데 참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언니는 잠실에서 강남으로 자기 좋다고 다니고 언니가 사장이니까 힘든 건 알겠지만 나는 군포에서 강남까지 줄지어서 타고 온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출근하는데 안 피곤했겠어요? 거기다가 회사도 크지도 않은데 말단 직원이라며 온갖 잔심부름하고 돈은 돈대로 못 받아봐야 알지. 생활비 주던지 아니면 같이 살던지 둘 중에 결정해요. 화는 많이 났지만 제가 이혼할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가족으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얼굴 붉히기 싫었고 또 무엇보다 제 부모님 욕먹이기 싫어서 얼른 자립하고 싶어서 생활비 문제든 함께하는 문제든 오빠랑 상의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끝냈습니다. 당연히 음식값은 제가 계산했고 신우와 엄마가 힘드니 지하철 못 타겠다고 해서 택시비로 5만원 드리고 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전부 얘기했더니 남편이 바로 전화해서 욕하는 거 일단 말렸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 생각을 제대로 말하고 와야 끝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핏줄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뭐라도 받아낼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고. 솔직히 자기 것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왜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있는 건지 억울하기까지 하더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남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 사람 참 불쌍하다고 느껴졌어요. 남편이 저한테 다 해결할 거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가족은 저라면서 어머니와 신우를 모시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살면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비도 댓글을 읽어보더니 50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군포가도 우리가 안 가면 누구 오는 사람도 없고 하는 것도 없으니 명절이 아니면 안 가고 싶다고, 만약에 생활비로 난리치면 50만 원도 없을 거라고. 이전 글의 댓글에 그냥 짐 싸서 들어올 것 같다는 걸 보더니 계속 집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집 팔고 친정집에 들어가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큰 싸움이 났고 남편 말대로 집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시댁이라는 이름의 횡포를 더 이상 당하지만은 않겠습니다. 걱정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이 30 중반이 넘은 저는 인문계대학 졸업 후 동대문에서 옷장사하는 친구 덕분에 저도 장사에 발을 들였죠. 원래 이것저것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눈썰미가 좋아서 10년 전 블로그라 카페 공동구매로 돈을 좀 만졌습니다. 옷으로 종잣돈을 마련한 후 가방 액세서리로 판로를 넓혔어요. 옷도 팔고 가방도 팔고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그러다가 오프라인 매장도 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게 오픈할 때 공사 맡긴 인테리어 업체 직원의 친구였어요. 아직 회사 합격 전에 친구 회사에서 잠깐 알바 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참 인물이 좋아요. 처음 봤을 때 남편이 면바지에 운동하는 티를 입고 왔는데 피부도 너무 좋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호감을 가지다가 남편이 저한테 대시를 하게 됐어요. 마음이 맞아 재밌고 알콩달콩한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남편은 자기 나이가 적은 건 아니라며 합격한 직장도 탄탄하니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마저 그 남자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믿었어요. 그때까지는 이 모든 게 거짓말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매장 근처의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으로 쓸 법한 넓은 평수였고요. 남자가 이제 막 취업했는데 돈 얻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시댁에서 뭐 받으면 그만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예식만 올리고 제가 살던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일식비는 양가 부모님이 부담을 해주시고 시댁에서 예단을 챙겨주셨고 저도 신랑 예물해줬고요. 그런데 결혼식에 남편 직장 동료들이 안 왔어요. 남편 말로는 몇 달 같이 다니지도 않았는데 청첩장 돌리기가 민망하고 민폐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동기나 동료들이 결혼하면 거기 갈 텐데 그렇게 민폐인가 싶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뭐 제가 사회생활을 크게 해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결혼하고 몇 달 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둘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위에서 어떤 놈이 큰 실수를 했는데 그걸 신입인 자기랑 다른 동기가 뒤집어 쓰게 됐다네요. 책임지고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위로했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요. 내가 잘 보니까 내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난 오히려 남편에게 제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기뻤죠. 하지만 그건 나의 교만이었고 그게 제 발등을 찍게 되었네요. 남편은 공기업을 준비한다고 공시생이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 카드를 주고 제가 남편 뒷바라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시댁에 용돈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친척분들이 아들이 용돈만 챙겨주냐고 한다면서요. 남편 기죽을까봐 시댁에는 비밀로 한 상태였고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남편 통해서 시댁에 용돈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할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매출이 큰데 굳이 인건비 감소하면서 매장을 해야 하나? 좀 외곽이 창고 큰 거에서 옮기는 게 나을까 싶은 거였죠. 그래서 매장을 정리하려는데 부동산에서 우리 매장 권리금에 조금 보태면 카페 하나 인수할 수 있다고 귀뜸을 해주는 거였어요. 또 한편으로는 인터넷 익명 고객 응대에 지친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카페나 술집같이 다른 업종으로 가게 하나 있으면 좀 든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매장 정리한 돈에 큰돈 던져서 카페를 인수했습니다. 남편이 본격적으로 이상해진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카페를 인수할까 한다고 하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이 순수하게 좋아한 것이 아니란 걸 저는 꿈에도 몰랐죠. 남편은 카페 집기 일부 정리하고 여차저차 하는데 자꾸 매장에 얼굴을 비추더라고요. 알바 뽑을 때도 사람 잘 써야 한다고, 자기가 알바 좀 해봐서 사람 잘 본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전 매장 매니저를 그대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 매니저랑 기싸움을 해서 매니저가 남편과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남편 보고 공부에 좀 집중하고 매장에 나도 안 가는데 얼굴 비추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사실 자기가 공부해보니 나이도 있는데 너무 막막하고 자꾸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카페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자기한테 맡아보라고 권할 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좀 띵했고요. 전혀 그런 내색이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매니저 쓰는 거 알고 좀 서운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저한테 서운했다고 말하는데 좀 멍해지더라고요. 당황스럽고 아직 결혼한 지 1년 좀 넘은 신혼인데 얼마나 좋을 때예요. 근데 서운했다니 내가 남편이 공부하느라 힘든데 내가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구나 싶었어요. 결국 매니저를 내보내고 남편이 카페를 맡아서 해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알바를 많이 해봤다더니 그건 거짓말은 아니었던 게 커피도 잘 뽑고 매장 관리를 잘하더군요. 저는 집과 창고가 매장과 멀어서 남편한테 매장 관리를 일임했어요. 근데 매장에 일하는 알바 학생들이 갈 때마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요즘 학생들도 야가서 자기 스케줄 겹치고 학교에 바쁜 일 생기면 책임감 없이 일 쉽게 그만두고 그래서 또 뽑고 그랬단 말에 그렇구나, 자꾸 사람이 바뀌어서 힘들겠다 위로해줬죠. 어쨌든 카페는 잘 됐고 저는 사업을 시작해 외근하는 것만으로도 바빠서 카페에 들리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창고 알아본 동네에 좀 오래된 건물을 괜찮은 가격에 샀어요. 대신에 리모델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았고요. 전에 오프라인 매장 인테리어 해줬던 데가 제 취향이라서 거기에 가서 다시 견적 뽑아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게 남편 친구가 거기 직원이라 알바를 왔던 건데 저는 남편 친구 연락처는 안 가지고 있었고 거기 사장님도 파워 블로거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블로그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여기가 시공은 직원들이 하는데 견적은 사장님이 직접 와서 한 번은 자기가 보는 곳인데 선생님이 와서 견적 보고 잠깐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하기 좀 조심스럽다며 남편이 잘해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무슨 의도인가 싶어서 표정을 고치니까 한숨 쉬면서 자기 회사에서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남편 친구가 입을 털더라고 하더라고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회사 일 자기 친구와 해봤는데 매장 사장이 알부자라고 했더니 작정하고 들이대서 결혼했다고 지금은 카페 사장 노릇한다고 제 남편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걱정되어서 저한테 말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사장님 표정을 보니 이거 말고 더 있구나 싶어서 나한테 슬쩍 흘려주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랑 잘 지낸다고 걱정 마시라고 원래 부부 일은 남들이 모르는 거라고 하고 말았죠. 그리고 중간 과정은 생략할게요. 결과적으로 남편은 대기업에 취업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작정하고 꼬시려고 한 게 맞았고요. 황당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혼해서 지금까지 다 쇼였고 저를 속였던 거예요. 저는 남편이 성실하고 듬직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점수를 쳐줬던 건데 그게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매달리더라고요. 자기는 매우 혼란한 상태인데 자기는 날 너무 사랑한다고 놓치고 싶지 않다고 용서해달라고요. 저는 정말 속아서 결혼했고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다 허상이었다는 생각에 절망했죠. 정말 이혼 생각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임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거짓말을 알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아랫배가 뭉치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하혈을 하고 응급실을 갔다가 임신인 걸 알게 되었고 남편은 자기가 잘하겠대요. 웃기죠? 남편이 사기꾼인 거 알았는데 좀 전까지는 있는지도 몰랐던 애가 생기니까 그래도 아빠는 있어야지 싶더라고요. 남편이 카페는 꽤 잘 운영해서 꼬박꼬박 자기 급여 빼고 저한테 입금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용서했는데 결국 유산을 냈으니 그래도 아기가 잘못되고 나니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매일 추운데 새벽 시장 간다고 나갔는데 알람 맞추고 일어나서 핫팩이랑 약초 끓인 거 챙겨주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소소한 것에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헤어질 거 아니면 언제까지 그 일로 남편을 원망할 건가 싶었죠. 이후로 세종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했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오피스텔을 팔려고 했고요. 남편이 지금 고점인 것 같아도 더 오른다고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를 받기로 하고 나왔어요. 또 좀 생략하고 말해주면 남편은 매장 알바랑 바람이 났습니다. 제가 새 건물을 마련하고 하면서 집에도 잘 안 들어갔고 제가 하는 일은 즉흥적인 스케줄이 잘 없어요. 제가 공장 가는 날이 있고 창고로 가는 날이 있고 새벽에 일어나는 날이 있어서 그렇지 꽤 규칙적이에요. 그리고 부부니까 서로 워낙 퇴근한다 그런 거 메시지 자주 보내고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는 날이 많았죠. 알고 보니 그런 식으로 나를 자기가 실어다 주면 나머지 시간에 안심하고 여자를 만난 거예요. 오피스텔 팔지 말라고 하더니 그동안에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여자한테 말은 했는데 제 살림이 있으니까 집에 여자를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상간녀한테는 어머니가 자주 와 계셔서 안 된다고 했는데 마침 제가 이사를 가게 된 거죠. 그러자 오피스텔 전세로 끝났는데 월세로 돌릴 거라고 하면서 그 여자한테 너 이름으로 계약하고 내가 월세 내줄게 라며 마치 그 여자한테 집을 주는 것처럼 완전 생색을 다 냈더라고요. 저는 부동산에서 젊은 아가씨가 들어온다고 해서 예약해달라고 오케이만 했죠. 초반에 매장 알바 자주 바뀌고 한 것도 제가 사장인 걸 아는 직원이 있으면 바람을 못 피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꼬투리 잡아서 자른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상간녀는 매장에 알바로 제일 오래 있었다네요. 카페 사장 마누라 자리에 심취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알바들이 다 상간녀와 사장이 결혼한 사이로 알고 있었고요. 상간녀 말은 우리 남편이 지가 자기 이상형이라고 했대요. 유부남인 것을 들키고 나서도 이혼하고 싶은데 못생긴 게 집착은 심해서 자기를 안 놔준다고 했답니다.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건 너라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다 녹음했고 저는 상간녀한테 알겠다고 3자 대면을 하자고 했어요. 너가 불러달라고 너 보는 앞에서 이혼 도장 찍는다고요. 사람이 한 번 발등을 찍힐 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두 번째 되니까 다르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쫙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아 그래 원래 걔는 내 발등을 찍을 수 있는 도끼였지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상간녀가 부르니까 좋다고 뛰어나오더라고요.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구경하다가 이혼 서류를 들고 갔는데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했지만 일어날 때 떨리고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어쨌든 상간녀 옆에 앉아서 도장 찍으라고 서류를 내밀었더니 얼굴이 시뻘개져서 말을 못하대요. 저는 도장 찍은 거 재빨리 서류 챙겨 일어나려고 하는데 남편이 상간녀를 밀치고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차 타고 갔고요. 그 이후로 이혼 못한다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회사에 찾아도 왔고요. 저는 카페 매장을 부동산에 내서 팔아버렸고요. 회사는 신혼여행 때 말곤 쉬어본 적이 없는데 아기 가졌을 때도 이틀 쉬고 바로 나갔는데 3주 넘게 못 나갔어요.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남편은 합의 이혼을 하면 시댁이 너가 한 짓 다 까발리고 소송 가면 위자료 청구할 거란 말에 같이 법원 가주더라고요. 이번에 이혼하면서 느낀 건데 숙려기간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혼소장 쓰는 게 쉽나요? 거기까지 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여튼 정말 많은 일을 한 번에 압축해서 쓰느라 생략한 부분이 많은데 남자 한 번 잘못 만났다가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네요.